말하기를 잘한다는 건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 저는 이게 말하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서 말하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 없다는 걸 수도 있고요.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는 대단한 뭐 스피치력이나 발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점 5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아마 들으시는 내용들이 "아 그렇지."라고 하면서 놓치셨던 내용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다 들어보시고 마지막 내용까지 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아이와 소통이 잘 되면서 아이의 말하기력을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의사 표현을 대신해 주지 않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교실에 수업 왔던 친구 중에 수업 전후로 부모님이 항상 전화나 문자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가 수업 중에 직접 의사 표현해야 되는 것들 있죠.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지난주에 저 친구가 지우개 빌려갔었는데 그게 싫었다거나, 물을 먹고 싶다거나, 혹은 오늘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그 안 갖고 온 이유라거나, 이런 거를 부모님이 다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이제 성향이 내성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해 주시다 보니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조금 어떤 상황에서는 좀 안쓰러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그 자기 의사 표현을 천천히 해 나가는 경험치가 늘어나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 한 초등학생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한 7세 정도만 넘어도 의사 표현을 대신 해 주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보다 수준 높은 어휘를 구사하시면서 아이에게 재전달해 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까 길 가다가 하필 싸웠던 그 아이 만났어요." 그러면 "아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새로운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어휘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이가 하는 말을 재전달해 주실 때에 조금 '나의 언어로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약간의 의식만 하고 계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걸 되게 자주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일부러 제가 말을 던질 때에도 질문을 할 때에도 저는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럼 아이들이 십중팔구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의도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좀 낯설 수 있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의 생각을 차단하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제가 아까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가지려면 평소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게 사실 요즘 친구들에게 가장 위기에 직면한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보면은 주로 평소에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생각을 차단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키는 대로 해."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공부는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거에 뭐라고 좀 반박을 하질 못하니까 그냥 "네, 네, 네." 하는데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갖기가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저희 토론학원에 와서 토론할 때도 힘들어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저 아이랑 비슷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중간이에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게 그래서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이의 생각을 차단하는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걸 좀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해야 되는 생각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 거라고도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정말 확연하게 제가 보았던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거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평상시에 아이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방금 차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와 반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공부 왜 해요? 아빠 공부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는 왜 한다고 생각해?"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거를 다시 인제 던지시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질문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질문을 품고 살게 한다는 거고 질문을 품고 산다는 거는 항상 무언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독서할 때도 좀 다르게 해요. 평소에 그냥 자기 생각을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친구들은 독서도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요. 자기 안에 품은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도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시기, 소소한 거라도 먼저 물어보시기 요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아이의 말을 경청을 해 주시는데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청은 아이가 하는 말을 그 말 그대로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너와 내가 대화를 할 때만큼은 서로 동등한 거야라는 걸 아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경청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한 자기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대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게 아이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저는 인제 독서, 글쓰기, 논술, 토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토론할 때 친구들 말 경청하는 거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주로 자기 할 말만 이야기하고요. 가장 안 좋은 사례는 뭐냐면 친구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의 의견은 옳고 그름으로 무조건 판단할 수는 없고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인제 자기의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그거는 틀리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꼭 생활 속에서 다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 정말 말이 많은 친구들은 좀 쉽지 않으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여유가 되실 때에는 경청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하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되게 크거나 뭔가 질문했을 때 말이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발화량이 많을 때 "저 아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친구들 많이 보는데 조리 있게 할 말을 어떤 구조에 맞춰서 딱딱딱 하는 친구들은 별로 못 봤어요. 말이 많은 친구는 많이 봤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지만 일상 속에서도 조리 있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급하게 어떤 시간에 맞춰서 뭐 기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 막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럴 때는 저희가 조리 있게 말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려는 건지 핵심만 말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기에 대한 오해를 쪼끔 풀면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청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이 말하기 듣기가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른들하고 함께 아이들이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을 하려면 제가 아까 생각이나 지식을 표현하는 것도 말하기에 하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좋은 글과 좋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 안에 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또 가장 기본 바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라운북다움이라는 카페에서 구조적 말하기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똑부러지기 핵심을 말하는 아이에 보면은 말하기의 중요성부터 생각해서 딱딱 조리 있게 말해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상당히 많은 구조를 담아 놓았어요. 이 중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만 함께 해 보려고 해요. 제가 "5분 분 만에 말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조화거든요.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어른들의 말하기도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